김양 제곱분풀이 3단계 뭐야? 처음에 완전 제곱식은 숫자 꼴을 만들고 완전 제곱식의 개수를 1로 만들고 어떻게 제곱분풀이 그렇지. 그 다음 정가는 뭐 더하기 뭐? 원가 더하기 그렇지. 그러면 원가가 100원인데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겠대. 그럼 원가 100에다 얼마 곱해? 원가 100에다가 100 곱하기 100분의 20 원가가 100원일 때 네. 여기에 이익을 100의 20%의 이익을 붙여서 여기 더해서 표현을 할 거래. 그럼 이 결론은 100에다가 소수 얼마 곱하면 돼? 1.1점. 자, 100의 20%는 100 곱하기 100분의 20이지. 그래서 원가 더하기 이익이 정가였네. 그럼 아니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계속 해보자. 원가가 100원일 때 원가에 30% 이익을 붙일 거래. 정가는 100 곱하기 얼마? 100 곱하기 1.3 1.3. 70% 이익을 붙였대. 100 곱하기 얼마? 1.7 1.7. 이제 정가로 바꿔. 정가가 100원이야. 정가 100원에서 30%를 할인해서 판매를 하겠대. 그럼 100 곱하기 얼마? 1 마이너스 100 그걸 소수로 고치면? 0.7 0.7. 20% 할인하겠대. 그럼 100 곱하기 얼마? 0.8 알겠어. 이렇게 주면 된다. 자, 답 나온 사람? 이렇게 애매한. 자, 봅시다. 여기 7번. 자. 자, 일단 추가 유형에 대해서 일단 조금 더 너희가 레벨업 되면 내가 알려주고 지금은 아까 했던 그 첫 번째 포인트만 가지고 풀어볼게. 자, 일단 봐봐. 자,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5fn 플러스 2라는 숫자와 마이너스 4 fn 플러스 1이라는 숫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fn이라는 식을 다 더했을 때 그 값이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먼저 관계식이 아까 내가 예시해준 fn은 알파 n 플러스 베타 n 제곱이니까 얘는 5 괄호 열고 알파의 n 플러스 2 더하기 베타의 n 플러스 2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 아래는 마이너스 4에 이거 하준이가 불러보자. 네. 마이너스 4엔 알파 n 플러스 1승 더하기 베타 n 플러스 1승.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마저 현서가 해보자요. 잠깐만요. 이거 알파 n 제곱에 베타 n 제곱. 그렇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런 경우에 얘를 다 더하라는 소리는 일단 알파는 알파끼리 한 군데 좀 모아주고 베타는 베타끼리 한 군데 모아줄 건데, 자, 얘부터 일단 모아보면 5알파의 n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4알파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n. 마찬가지 베타도 모아주면 5베타에 나중에 이거 안 써도 돼. 근데 일단은 이렇게 하고 4베타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베타의 n 제곱. 여기까지 되죠? 수화 되니?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공통인수 빼기를 한번 해줘야 돼. 우리 2차 방정식 문제 푸는 거니까. 공통인수를 빼주기 위해서 자, 저기 수아야, 얘랑 얘 공통인수가 얼마야? 잘했어. 그래서 우리가 알파 n제곱을 공통인수로 빼면 민서야 남는 인수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민서 잘 봐봐. 자, 알파의 n 플러스 2제곱이란 알파의 n제곱 곱하기 알파의 제곱이라고 먼저 읽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미시 같을 때는 지수끼리 더해서 표현한다. 지수 없이. 그래서 얘 표현은 비록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눈은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된다. 그럼 공통인수를 알파 n로 빼라고 했으니까 얘가 빠지면 알파의 제곱이 나오고 얘는 알파가 나오고. 자, 이렇게. 그리고 준서야, 자, 여기서 공통인수 베타 n제곱 빼면 남는 인수 뭐라 써야 돼? 5베타 5베타, 아니 뭐라고 써야 돼? 5베타 제곱 제곱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1 잘했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제 이 알맹이만 우리가 처리를 잘 해준다면 이제 정답이 나올 텐데, 이 알맹이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다음 이 방정식에
지금 확대한 이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는 얘기야. 그러면 방정식에서 근조건 나오면 집이랑 무조건 뭐해라? 대입해라. 알파 대입해주면 5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 나오고.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밑줄과 똑같이 만들어주라는 얘기야. 근데 본의 아니게 이 좌변대식이랑 이 밑줄이랑 서로 같아달라. 같이. 그러면 이 값이 얼마나 소리야? 0. 그럼 베타도 같은 패턴으로 대입하면 얘도 유담은 얼마나 소리야? 0. 따라서 정답은 0이요. 이렇게 찾아줍니다. 근데 답이 항상 0이 되는 건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이 부분은 바로 대입이 안 되는 형태의 유형이 나올 수가 있다. 알겠지? 일단은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고 오답노트 표시해놔. 오답노트. 출제율이 매우 높아. 오답노트. 그리고 분기고사 보다가 아니 분기고사가 아니라 주간 테스트 보다가도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어. 오답노트. 맞춘 사람은 오답노트 할 필요 없어. 자, 그다음 이제 다음 문제는 이제 또 고등 과정에서 내용을 좀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좀 설명을 살짝 해주고 갈게. 아니 뭐 물어보지? 아 내가 다 까먹었네. 너희들 물어봤던 걸. 뭐요? 아니 이렇게 기다릴 때 내가 자꾸 말 시키면서 물어보잖아. 제국군은 지금 충분히 다 연습을 시킨 것 같고. 아 오늘 나왔던 것 중에 뭐 있지? 원가요. 원 그래. 자 수아야. 원가는 아니 정가는 뭐 더하기 뭐지? 오케이. 그럼 원가가 100원이네. 원가에 30% 이익을 붙인다는 소리는 3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만들라는 소리는 100에다가 얼마 곱하? 얼마 곱해? 그렇지. 20% 이익을 붙였대. 100에다 얼마 곱해? 오케이. 역으로 이제 정가가 100원인데 20% 할인해서 깎아먹은 정가를 팔겠대. 그러면 정가 100원일 때 20% 할인하면 100에다 얼마 곱해? 그렇지. 40% 할인해서. 그렇지. 이렇게 해주면 돼요. 다 썼지?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부정 방정식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 부정 방정식. 우리가 이제 한 살 더 먹으면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이제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내용인데 부정 방정식이라는 얘기가 있어. 부정 방정식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미지수는 두 개인데 방정식은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형태를 해를 정할 수 없다고 해서 부정 방정식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x가 0일 때 추가야 y는 얼마? 마이너스 5. 자 x가 1일 때 y는 저기 민사야 얼마? 마이너스 4. 자 x가 3일 때 하준아 y는 얼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네. 맞잖아. 아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이 방정식의 해인데 해가 무수히 많겠지. 그래서 이러한 해들을 정할 수 없는 형태로 부정 방정식 이렇게 읽어. 그러면 부정 방정식은 나중에 가서 정수 조건 또는 실수 조건이라고 해서 두 가지 패턴으로 배우는데 일단 중학교 때는 정수 조건만 나와. 좀 어렵게 나오는 심한 문제. 그러면 부정 방정식에서 정수 조건이 나오면 반드시 유한한 해를 찾을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정수하면 유한하지 않으니까 정수 중에 자연수라고 해볼게요. 자연수라는 이런 정수 조건이 들어가면 유한한 해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서 x가 6이라고 할 때 y는 1이고 5라고 할 때 이게 좀 예시가 별로 좋지 못하네. 다시 딴 걸로. 뭐로 해볼까? 자, 이렇게 얘기해. 지금 개념을 잡아주는 상황이고 개념만 이해를 하면 돼. 자,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데 방정식이 하나인 걸 부정 방정식이라고 해. 이런 애를 풀려면 x 또는 y가 포함된 방정식이 하나가 더 존재하게 해서 연립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야, 연립. 맞아? 근데 방정식만 하나 더 추가돼도 풀 수는 있겠지만 방정식이 없을 때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면 유한한 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조건에서 이렇게 한번 넣을게. x가 1 이상 3 이하이고 y는 자연수. 여기서 x도 여기 자연수. x, y는 자연수인데 x는 1 이상 3 이하, y는 자연수. 이런 이제 조건이 나오면 유한한 해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x, y가 자연수니까 x가 만약에 3이라고 했을 때 y는 0. 이거 안 되겠고. x가 2라고 했을 때 아씨 너무 안 좋네. 플러스 바꾸자. 0 안 되고 그럼 y는 1이면 이거 가능하고 그리고 3일 때는 1일 때는 2에서 이거 가능하고 0은 안 되니까 이런 부정방정식에서 특정한 조건이 추가가 되면 이렇게 유한한 해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유한. 하준아 부정방정식에서 조건이 추가가 되면 어떤 해를 구할 수 있다? 유한한 해. 유한한 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는 걸 만났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추가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주로 중학교 때 정수라는 조건이 많이 나온다고.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러면 정수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 푸는 팁. 부정방정식에서 여기 정수 조건이 나오면 이 위에 있는 부정방정식을 괄호 곱하기 괄호는 정수꼴로 고쳐주면 해를 구할 수가 있어. 다시 부정방정식에서 정수 조건이 나왔다. 그러면 문제풀이 팁은 괄호 곱하기 괄호는 정수꼴. 그거를 2번에다 써놓자. 2번. 부정방정식에서 정수 조건 나오면 괄호 곱하기 괄호는 정수꼴.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어야지만 유한한 해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앞에 개념 포인트는 미지수가 2개일 때는 방정식이 2개 필요한데 방정식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조건 하나 있으면 유한한 해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고 그 예시들 중에서 부정방정식에서 정수 조건이 나오면 괄호 곱하기 괄호는 정수꼴로 풀어주면 된다. 자, 이거 다 쓴다 외워보자. 부정방정식에서 정수 조건 나오면 괄호 곱하기 괄호는 정수꼴. 부정방정식에서 정수 조건 나오면 괄호 곱하기 괄호는 정수꼴. 아직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외워보자. 다 썼지. 자 그러면 자 민서야 부정방정식에서 일단 부정방정식이 뭐야? 방정식 하나에 문자가 2개 이상 있는 거. 그래서 방정식 하나에 문자가 2개 이상 있으면 해가 엄청 많아져. 그걸 부정방정식. 수아야 부정방정식이 뭐야? 한 방정식에 두개 이상. 그렇지. 그게 무슨 방정식? 부정방정식. 그럼 그 부정방정식은 푸는 방법이 반드시 조건이라는 게 주어져야 되는데 유담아 그 부정방정식에 정수 조건이 나오면 어떻게 풀라고? 바로 곱하기 하는 정수. 그렇지 그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예시를 한번 내가 만들어 볼게요. 칠판. 자 이거 잘 만들어야 되는데. 자 x y 마이너스 y 플러스 x 이렇게 해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자. 안전하게 마이너스 2는 0 이런 방정식이 나왔대. 근데 여기 들어간 x와 y의 정체는 모두 정수래 정수. 그때 이 방정식을 성립시키는 모든 정수를 찾으세요라고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성우가 부정방정식이나 방정식 하나에 문자가 몇 개 이상 있는지? 2개. 2개 이상. 그러면 유담아 얘는 무슨 방정식이야? 부정. 왜? 문제 개수가 x, y 두 개가 있어. 그렇지. 방정식은 하나인데 그 안에 문자가 2개 이상의 문자가 있습니다. 그럼 부정방정식의 문제가 출제가 됐고 조건이 정수 조건이 나왔어. 그럼 준서야 푸는 방법 뭐라 했지? 뭐 곱하기 뭐는 정수꼴? 괄호 곱하기 괄호 정수꼴. 그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하준아 여기 잘 봐야 돼.
얘를 괄호 곱하기 괄호는 정수꼴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얘를 괄호 곱하기 괄호 정수꼴로 만들기 위해서 자 먼저 봐봐. 얘랑 얘랑 공통인수를 y로 빼볼게. x-1 이렇게 나오고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오지. 여기까지. 자 그런데 괄호 곱하기 괄호가 된다는 소리는 인수분해를 시켜야 된다는 소리잖아. 맞아? 그래서 얘의 공통인수가 되도록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추가할 거야. 이런 추가를 시켰을 때 이렇게 묶어주면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의 공통인수는 하지만 얼마야? x 마이너스 그게 나오니까. 수아 이거 잘 봤니? 이거 마이너스 1 플러스 1 왜 추가했어? 그래 공통인수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얘랑 얘랑 공통인수 만들어 주려고 풀마이를 우리가 생각해서 조금 만들어 줘야 된다. 만든 상태에서 얘랑 얘랑 공통인수가 이제 x-1이니까 빼주면 여기서 남는 인수는 y, 여기서 남는 인수는 현재 얼마? 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를 이항시키면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게 괄호 곱하기 괄호는 정수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x, y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밑줄과 물결의 곱이 1이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럼 밑줄과 물결의 곱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1이 되거나 1,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만 되면 등호 성립되겠네. 여기가 따라와. 그럼 하준아, 얘가 1이 되려면 x는 얼마가 돼야 돼? 2요 2. 현서야, 얘가 1이 되려면 y는 얼마가 돼야 돼? 저 1이 되는데요. 얘가 1 되려면 y 플러스 2 0 아니에요? 0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지민아,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는 얼마가 돼야 돼? 자, 수아야,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y가 얼마가 돼야 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이 방정식의 근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x가 2일 때 y는 0이고요.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찾는 게 부정방정식 풀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부정방정식 잘 봐. 여기 유담아 여기. 최고 수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지금 너무 힘겨운 상태의 느낌을 내가 받고 있어서 자, 최고 수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2차 한번 나갈게. 유담아 여기까지 여기. 자 얘는 지금 방정식 하나에 문자가 두 종류 이상이 있어서 부정방정식. 그럼 부정방정식은 반드시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들 중에 만약에 정수 조건이 이렇게 나왔대. 그럼 풀이 방법은 준서야 뭐라고? 괄호 곱하기 괄호가 정수. 그렇지. 그걸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방정식을 괄호 곱하기 괄호는 정수꼴 만드는 과정을 한 번 다시 복습을 할 건데 하는 방법은 일단 두 항을 묶어서 인수분해 시켜주고 이 항에 있는 인수를 나머지 있는 항들을 가지고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붙여주는 거야. 그러면 x-1이 두 개가 나오고 이 덩어리에 공통인수 x-를 빼보면 짠 나오지. 그리고 남는 정수를 더해서 괄호 곱하기 괄호는 정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1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 다음 마무리는 밑줄 곱하기 물결이 1이 되도록 하는 숫자는 밑줄이 1일 때 물결이 1, 밑줄이 마이너스일 때 물결이 마이너스 1. 이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 순서상을 찾아주면 그게 정답이 된다. 뭔지 알겠어? 자, 요거를 2번에다 써놓고 숙제로 2번을 풀어오자. 여기서 쓰자. 우리가 이제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 이게 좀 응? 이런 유형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하준아, 부정방정식이 뭐야? 문자는 두개 근데 조건한 게 보였어. 문자가 두 개 이상인 방정식. 이게 무슨 방정식? 부정방정식. 네 해를 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정방정식 뭐라고?
문자가 두 개인 단정식 그러면 부정방정식에서 정수 조건 나왔을 때 문제풀이 방법이 뭐야? 가로 곱하기 가로를 나누기. 그래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자 이거 안 쓴 사람 없지? 네. 호우 좀 가다듬고 한 장 넘겨서 108페이지 볼게. 자 오늘 종치기 전까지 2차 함수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자, 2차 함수도 개념을 잔뜩 들어줘야 돼. 그래서 정신에 힘 빡 주고 잘 배워가길 바래. 첫 번째 함수부터 이야기를 해. 함수. 성우가 함수가 뭐야? 함수가 y는 fx. 그건 함수의 기호고 수학적 기호. 함수를 뭐라고 알고 있어? 함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함수. 기억이 안 납니다. 저 유담이. y 하나의 값에 따라 x의 값이 정해져 하나씩. 그렇지. 그걸 함수라고 해. 내가 좀 다시 정리해 줄게. 봐봐. 함수는 x 하나에 y 하나가 만들어지는 관계. 함수는 관계가 제일 중요해. 함수는 숫자가 아니라 관계를 뜻하는 거야. 관계. 그래서 여기 써놓자. 페이지 108페이지 맨 위에다가 함수란 x 하나에 y 하나가 만들어지는 관계. 그걸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함수는 숫자가 아니라 관계야. 관계. 함수란 x 하나에 y 하나가 만들어지는 관계. 그걸 함수라고 한다. 자, 지금 함수가 뭐라고? x 하나에 y 하나 만들어진 방. 오케이. 수아야, 함수가 뭐라고? X 하나에 Y 하나가 만들어진 그게 뭐라고? 함수. 자, 여기 칠판 보자. 여기 칠판. 자, 그럼 그 관계를 한번 직관적으로 이미지로 한번 배워볼까 하는데 하준아 여기 봐야 돼. 자, x가 될 수 있는 수를 민서, 수아, 그리고 지민 이렇게 써볼게. 우리만 홍지민.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민서, 수아, 지민이 이렇게 있었대. 네. 그런데 y가 될 수 있는 숫자를 지금 찾아보니까 y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변우석, 차은우, 그리고 또 잘생긴 누가 있을까? 하나 한 명 얘기해봐. 없어? 잘생긴 애. 안효석. 안효석 알지? 안효석. 안효석 알아? 몰라. 알면 안 돼. 진 이렇게 얘기해. 진하면 다 알지? 진 몰라? 오케이. 자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민서, 숫자, 수와 지민인데 y는 변우석과 차은우와 진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함수란 x 하나에 y 하나가 만들어지는 관계라며. 맞아? 그래서 민서가 함수라는 f라는 기능을 통해서 차은우에게 화살을 쐈어. 이렇게. 그 다음 수아가 F라는 기능을 통해서 변우석한테 화살을 쐈어. 이렇게. 마지막으로 지민이가 F라는 기능을 통해서 진에게 화살을 쏜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여기 X의 집단과 Y의 집단이 소개팅을 한다고 했을 때 X가 좋아하는 애가 Y가 이렇게 된대. 그러면 소개팅이 지금 잘 됐어 안 됐어? 잘 됐지. 네. 아름다운 관계 아니야. 한 명도 안 겹치고 모두 한 사람당 한 명씩 짝을 지어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x 하나에 y가 하나씩만 이렇게 짝이 되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함수라고 얘기한다. 근데 불편한 관계는 뭐냐면 잘 봐. 잘 봐야 돼. 민서가 f라는 함수 기능을 통해서 변우석한테 화살을 쐈고 수아가 f라는 함수 기능을 통해서 변수한테 화살을 쐈고 그리고 지민이가 f라는 기능을 통해서 변수한테 또 화살을 쏜 거야. 변수이 너무 인기가 많아. 그럼 이 관계는 아름다워 불편해?
불편하지. 이 세 명이 지금 한 명을 이렇게 지목을 한 거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그래서 이러한 관계는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함수라는 것은 반드시 x 하나에 y 하나가 화살을 쏘는 관계. 이걸 함수라고 하고, 그런데 잠깐만, 설명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쏘리. 자, 이렇게도 우리가 소개팅하면 가능하겠지. 이런 관계도 가능한 거야. 아름답지는 않지만 불편하지만 가능한 관계. 자, 그러면 이제 함수가 안 되는 경우로 좀 얘기를 해보면, 자, 민서가 변호수한테 화살 쐈고 수아가 차은우한테 화살을 쐈어. 근데 지민이가 욕심이 많아서 차은우한테도 쏘고 진한테도 쏜 거야. 한 사람이 두 명을 택했네.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룰에 어긋나잖아, 그렇지? 한 사람 다 한 명만 지목을 해야 되는데 두 명을 지목을 한 거야. 이런 경우는 함수가 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함수란 다시 x 하나에 y 하나가 만들어지는 관계인데, 그 관계란 여기 있는 모든 x가 한 y에게 화살을 쏘고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x가 서로 다른 y에게 화살을 쏘는 이 아름다운 관계도 함수라고 하는 거고, 근데 함수가 안 되는 경우는 지민이가 차은우와 진과 변우석에게 모두 화살을 쏘면 함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x는 반드시 y 하나에게만 화살을 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을, 이 관계 자체를, 화살을 모두 쏜 이 결론의 관계 자체를 하나의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함수란 관계, 함수란 숫자가 아니라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수의 세계로 돌아와서, 자, x가 될 수 있는 숫자를 1, 2, 3 이렇게, 그리고 y가 될 수 있는 숫자를 a, b, c 이렇게 해볼게. 여기는 a, b, c라고 해볼까? 여기 a, b, c, 그리고 y가 될 수 있는 숫자를 1, 2, 3. 자, 그러면 여기서 함수는 우리가 수학적 기호로 fx는 y라고 표현해. 수학적 기호야. 그러면 수학적 기호로 이 관계를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자, a가 함수라는 f라는 기능을 통해서 1에다가 화살을 쐈고 b는 2, c는 3에다 화살을 쏜 거야. 그럼 이 관계를 수학적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은 a라는 애가 함수 f라는 기능을 통해서 1에게 화살을 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마찬가지 밑에는 b라는 애가 함수 b라는 애를 통해서 숫자 2에게 화살을 쐈다. 마지막으로 c라는 x의 값은 함수 f의 기능에 의해서 3에게 화살을 쐈다. 이게 기호로 표현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때 이 화살 맞은 1, 2, 3 있지. 여기 1, 2, 3. 이 1, 2, 3을 세 글자로 함수값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무슨 값? 함수값. 그래서 함수는 관계. x 하나에 y가 하나만 쏘는 관계. 그게 함수인 거고, 그리고 함수값은 그걸 fx를 y의 기호로 표현했을 때 화살 맞는 이 y 값들이 함수값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연달아 잘 봐. 그러면 우리가 함수랑 x와 y의 관계라며. 그럼 x와 y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y는 x 플러스 2에 대한 식이 있는데, 얘는 x가 1일 때 반드시 화살 맞는 y는 하지만 누구밖에 없어? 2밖에 없고, 자, x가 2일 때 반드시 화살 맞는 y는 수아야 뭐밖에 없어? x가 2일 때 화살 맞는 y는 3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2를 대입했을 때 만들어지는 y가 3이잖아.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수아야 화살 맞는 y는 얼마야? 0. 그럼 지금 이 관계식은 여기 있는 x와 y의 관계는, 여기 있는 x 집단과 y 집단의 관계는 반드시 x 하나에 y 한 놈에게만 화살을 쏘지. 그럼 지금 이 관계는 함수다 얘기를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여기서 y는 1차식으로 연결돼 있지. 이 관계를 우리는 1차 함수 이렇게 읽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x 하나에 y가 한 개만 만들어질 때 그 관계식에서 x의 식이 1차식이면 그 관계를 1차 함수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 그럼 그 관계가 2차식으로 나왔을 때는 2차 함수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함수랑 함수값, 그리고 함수가 몇 차 함수로 읽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자, 그럼 이제 2차 함수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오면, 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XY 관계식이 있을 때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2차 함수가 될 조건이야. 2차 함수 될 조건. 이렇게. 자, 그럼 문제를 하나 내볼게. 자, 다음 중 y는 ax의 제곱 플러스 3이라는 xy 관계식이 있었는데 이때 얘가 2차 함수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해달래. 그래서 1번이 a는 0, 2번이 a가 3. 그러면 성우가 2차 함수가 되기 위해서 몇 번을 골라야 돼? 2번을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야. 자, 한 번 더. 자, 다음 중 a-3의 x의 제곱 플러스 4x라는 xy 관계식이 있었는데 얘가 2차 함수가 되기 위한 a 값을 구하래. 그래서 1번은 a는 3, 2번은 a는 3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준서야 몇 번 골라야 돼? 2번이요. 2번 이렇게 골라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얘가 2차 함수가 될 조건이라고 적혀주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2차 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라 라는 소리는 우리는 y를 fx를 함수의 기호라고 이걸 했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y는 2x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2차 함수가 있었는데 함수가 f1, x가 1일 때 이 함수라는 계산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함수값이 누구냐 지금 물어본 거야. 그러면 y는 fx로 우리가 고쳤을 수 있고 그럼 f1이라는 것은 x가 1일 때 만들어지는 이게 기능이잖아. 기능. x를 뭔가 y로 만들어주는 기능. 이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y값은 3. 그래서 1의 함수값은 3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똑같이 f2라는 소리는 x가 1일 때 f라는 이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y값이 누굽니까? 물어본 거라고. 그럼 f2는 성과 얼마라고 해주면 돼? 9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f2의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9 이렇게. 이게 함수값이야. 됐지? 자, 그 다음은 함수는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개념인데 그 관계를 좀 전에 식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래프로도 이해가 가능해. 그래서 항상 함수를 공부할 때 그래프를 연관지어서 공부를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2차 함수 중에 제일 쉬운 형태를 표현을 해보면 이런 거. 이게 2차 함수의 제일 쉬운 형태야. 2차 함수는 저기 뭐야 유담아 y는 몇 차식과 연결된 거? 2차식. 2차식. 그럼 2차식은 상수 1차, 2차 다 더해져 있는 게 2차식이잖아. 근데 그 중에 제일 간단한 표현은 2차 하나만 있는 거. 이게 제일 간단한 형태라고. 그리고 얘를 2차 함수의 기본형 이렇게 읽어. 하준아 이거 2차 함수의 무슨 형? 참수 이 기본형. 기본형 이렇게 읽는다고. 그래서 일단 개념을 펼치기 전에 먼저 좀 5개 정도를 암기를 하고 시작을 할 건데 자, 첫 번째로 시작하기 전에 하준이 자, 2차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겼어. 이때 이 두 녀석을 포물선이라고 읽어. 현수야 뭐라고 읽는다고? 포물선. 포물선. 그럼 이 포물선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이 점과 제일 위에 있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형의 꼭지점은 일단 0,0으로 나오고 그리고 2차 함수는 꼭지점을 지나면서 y축과 나란한 직선을 축이라고 하는데 이 축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이 기본형은 일단 x는 0이야. 축의 방정식. 1번을 암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있는 a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으로 나오고 a의 개수가 음수일 때 위로 블록 이렇게 나와. 그래서 2번은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며 3번 우리는 이 사이를 한 글자로 폭이라고 읽어. 수아야 이거를 뭐라고 읽는다? 폭. 그래서 여기는 x 제곱의 개수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아래로 블록이든 위로 블록이든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은 좁다. 좁아진다 이렇게 해줘. 그리고 네 번째로 y는 ax의 제곱을 x축 대칭을 시키면 그 만들어지는 식은 y는 마이너스 ax 제곱이야. 여기서 대칭이 뭔지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점과 어. 점 또는 선으로 데칼코마니아. 그래, 대칭은 점 또는 선을 기준해서 데칼코마니 시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점은 중학교 때 안 하고 선을 위주로 할 건데 잘 봐봐. 다음 주 이 가로선을 기준으로
이 2차 함수를 데칼코마니 시키래. 하준아 여기 봐야 돼요. 여기. 이 가노선을 기준으로 이 2차 함수를 데칼코마니 시키래. 그 말은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라색 물감이 있지만 반으로 접으라는 얘기야. 그럼 접으면 물감이 여기도 묻겠지. 이 상황을 대칭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선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시키는 거. 이 행위 자체를 대칭. 그러면 x축 대칭은 뭐냐면 그 선이 x축이었던 거야.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얘를 데칼코마니 시키는 거야. 이게 x축 대칭. 뭐 말인지 알겠니? 그랬을 때 이 위에 있는 식이 y는 ax 제곱으로 나오면 아래에 있는 식은 일단 y는 마이너스 ax 제곱으로 항상 나온다. 그 소리야. 자 1번부터 4번까지 일단 암기를 좀 해볼게. 1번부터 4번 외우자 지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념만 잡히면 계산하는 건 별게 없으니까 요거 잡는 게 좀 중요해. 그래서 오늘 왠지 5번 개념 추가하면 끝날 것 같아. 5번 개념 추가하고 만약 시간 더 있으면 평행 이동까지 얘기해주고 끝내도록 할게. 우리 워크북이 형사 지금 워크북 최근 오답 고친 거 단원이 어디야? 단원이요? 2차 강좌 활용 들어 있었어? 아니요. 아 오케이. 다 외웠지? 자 출발할게. 자 성우야 무슨 형? 기본형 꼭 시험에 잡혀? 0,0 추계 방정식 x는 0 무슨 블록? 그 아래에서 봤을 때 블록해서 아래로 양수 아래로 블록. 그럼 얘는 양수. 무슨 블록? 위로 보라 음수 혹은 좁아진다 대칭이 뭐야? y는 마이너스 ax 제곱 정 또는 선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시키는 거야. 예. 대칭 뭐라고? y 정 또는 선으로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 시키는 거야. 대칭 뭐라고? 점 또는 선으로 데칼코마니 그러면 x축 대칭은 뭐야? x축을 기준으로 그 데칼코마니 시키는 거야. 그러면 얘를 x축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시키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 y는 마이너스 ax 제곱 잘했어. 자 그다음 하준이 무슨 형? 기본형 꼭 지점? 좌표 꼭 지점 몇 콤마면? 0,0 0,0 추계 방정식 x는 0 추계 방정식 Y는요 x는 0 추계 방정식 X는요 추계 방정식 X는요 무슨 블록? 위로 올라 아래로 블록. 아래로 올라 무슨 블록? 아래로 올라 그때 양수 양수야. 양수 무슨 블록? 아래로 올라 위로 블록. 위로 올라 그때 양수야 양수야. 음수 음수.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은 어떻게 돼? 좁아진다. 좋아진다 폭이 어떻게 된다고? 좋아진다 좁아진다. 대칭이 뭐야? 점 또는 선을 기준으로 점점선의 기준으로 되게 없어. 데칼코마니 하는 거. 대결코만이 하는 대칭 뭐라고? 점 또는 선의 기준으로 대결코만이 그럼 x축 대칭이 뭐야? x축을 기준으로 X축의 기준으로 그래 그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y는 ax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 대칭 이용시키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 Y는 AX 제곱 부호 바꿔서 y는 마이너스 ax 제곱. 자, 한 사람만 더. 자, 민서. 무슨 형? 꼭지점? 추계 방정식? 무슨 볼록? 양수 음수. 무슨 볼록? 오케이 잘했고. 자 지민아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은? 수아야 대칭이 뭐야? 그렇지. 그럼 X축 대칭은 뭐야? 그렇지. 그러면 얘를 대각선화 시키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 Y는?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됐지? 네. 자 이제 5번을 할 건데 원래 함수가 힘들어 이렇게. 자 5번 보면 잘 봐.
진짜 좀 이거 5번 잘 봐야 돼. 자, 먼저 이 x는 0이라는 정체부터 알아야 되는데 일단 x는 0이라는 직선이 있는 모든 점들의 x좌표가 0이라는 것을 표현한 게 x는 0이야. 다시 여기 있는 모든 좌표들은 좌표의 x좌표가 모두 0인 것을 x는 0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는 다 전부 다 0,3, 0,-5 이런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가 0이라는 소리야. 그때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x는 0 이렇게 한다고. 됐니? 그래서 x는 0 위에 있는 모든 좌표의 x값은 성분가 얼마라고? x는 0이라고. 자, 그러면 잘 봐. 자, 어떤 2차 함수를 그래프로 그렸어. 이렇게 나왔대.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가. 자, 그러면 이 직선이 있는 모든 좌표의 x좌표는 유담은 얼마라고? 0. 그럼 이 빵꾸의 x좌표도 얼마야? 0. 그러면 빵꾸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x가 0보다 준서야 크다 작다? 크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면 3에서 5로 바뀌는 것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지. x값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x값은 오른쪽으로 갈 때 증가한다 생각해야 되고, 자, 우리가 이게 3이고 이게 -5래.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거, 내려가는 거는 감소하는 거고 b에서 a로 올라가는 건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y값은 올라가면 증가, 내려가면 감소라고. x값은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x값은 오른쪽으로 갈 때 증가, y값은 위로 가면 증가, 아래로 가면 감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잘 봐. 자, 이 보라색 범위에 있는 x값을 x 좌표로 갖는 애들은 이 파란색이야. 맞니? 맞니? 그러면 여기서 잘 봐야 돼. 여기 그래프에 있는 좌표의 x값이 증가한다는 것은 성과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x값이 증가한다.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지. 그럼 x값이 증가할 때 오른쪽으로 가니까 x값이 증가할수록 유다가 y값은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는 x값이 증가할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y값은 증가한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한 번 더. 자, 이 빵꾸의 x좌표는 하트는 얼마야? 0. 그럼 이 노란색은 x가 뭐보다 0보다 어떤 구간? 작은 구간. 왼쪽은 작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x가 0보다 작은 구간. 그럼 이 노란색에 있는 숫자를 x 좌표로 갖는 점들을 모두 찍으면 이렇게 찍히겠지. 그러면 준서야, x값이 증가한다는 것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그럼 이 그래프에 있는 좌표의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봐봐. 자, x가 증가했어.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그때 점의 y좌표는 준서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야. 이거 문제 풀었을 때 읽어낼 수 있겠니? 자, 그러면 문제 하나 풀자. 자, 우리 111페이지 7번을 풀어볼게요. 현서 얼마야 손가락? 7번. 아 7번이요? 아씨 7-1 풀었는데 잠깐만요. 하준아 풀었어? 핸드폰 집어넣고 핸드폰. 하준아 손가락. 아니야. 아 이러면 잠깐만. 다시 한 번 봐봐. 아 쌤 이러면 이건데요? 정답. 지민아 나왔어? 아닌데. 여기 봅시다. 여기. 아, 알았다. 몇 번인데? 정답. 자, 여기 봅시다. 자, 다음 중 이 녀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 이에 대한 설명. 자, 일단 1번은 건너뛰고. 자, 꼭 지점의 좌표가 0,0다 이거 맞지? 그 다음 이 녀석의 a의 절대값은 3이고
이 녀석의 A의 절대값은 1이야. 그럼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하준아 폭은 어떻게 된다? 좁아진다. 그러면 3이 좁아 1이 좁아? 3 3이 더 좁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보다 폭이 좁다. 이거 맞네. 그 다음 이 그래프는 1사분면과 2사분면을 지난다고 했는데 잘 봐. 자, 이 녀석이 꼭지점의 좌표가 0,0이라며. 꼭지점이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거에서 제일 아래에 있거나 위에 있는 게 꼭지점이라고. 그러면 지금 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제일 아래에 있는 게 꼭지점이 돼야 되고 꼭지점의 좌표가 0,0이라며.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 자, 그러면 1사분면, 2사분면 지나니까 4번도 맞네. 그리고 마지막 5번. 이거 열려면서 방금 끝냈잖아. 5번이 뭐냐면 x가 0보다 큰 구간은 이거지. 그럼 이 보라색 범위의 숫자를 x 좌표로 갖는 좌표들은 점을 찍으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겠네. 그러면 x가 증가한다는 것은 유담아 오른쪽으로 가는 거 맞아? 네. 그러면 x가 증가할 때 y 값은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 증가하고 있지. 그 이거 로고도 맞다는 소리야. 정답 1번. 뭔 말인지 알겠니? 우리가 배운 걸로 하면은 1번 제하고 다 맞는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1번에 대한 추가 설명해 줄게. 봐봐. 자, 아까 전에 2차 함수는 포물선으로 그려진다고 했고 제일 아래에 있는 점을 꼭지점. 근데 꼭지점을 지나면서 y축과 나란한 직선을 축이라고 설명을 했지. 그럼 이 축을 왜 강조했냐면 2차 함수는 이 축을 기준으로 선대칭이 가능해져요. 축을 기준으로 선대칭. 그러면 선대칭이란 대칭이란 점 또는 선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시키는 거라며. 그러면 이 축에 대한 대칭이란 하준아 여기 봐야지. 축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시키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축에 대한 선대칭은 이 축을 기준으로 노란색의 물감을 칠하면 여기도 물감이 묻는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축에 대한 대칭인 상태지. 맞아? 그러면 이제 마무리. 다음 3x제곱 y는 3x제곱이라는 녀석은 x축에 대한 대칭이다가 왜 틀렸냐면 잘 봐. 자,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아까 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였고 이 녀석이 꼭지점의 좌표가 0,0이니까 얘를 지나면서 y축에 나란한 직선은 이거지. 그럼 얘는 x는 0이라고 쓰는 거고 근데 이 x는 0은 y축과 똑같네. 그래서 얘는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하나.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일단 숙제를 정해줄게. 아, 니네 이거 평행 이동도 들어야 되는데 일단 팽이 이동은 다 알거든. 알려나? 야, 물어볼게. 그러면 일단 숙제부터 정하고 물어볼게. 자, 숙제는 일단 111까지 진도부 104에서 111. 저번에 에세 몇 점까지 하고요? 104에서 111. 그리고 요번에 숙제가 여기 어디서부터였지? 목표북이요? 진도부. 진도북이요? 66까지 했을 거예요. 진도부. 아, 진도국이. 103쪽까지. 어디서부터? 아니 저번 숙제요? 오늘 숙제 오늘. 오늘 숙제 97쪽부터 103쪽까지였어요. 땡큐. 이렇게 하고 오늘은 좀 워크북 위주로 숙제를 줄게. 워크북 67부터 활용이네. 27부터 74? 74? 너무 많은데? 그래 72로 하자. 72. 72까지. 오답도 2개, 프리노트 1개. 예. 몇 시냐 지금? 가자. 고생됐어. 앞에다가 여기 답변해 앞에.